도로 투자로 50배 벌기. 한 번은 1900만 원이 넘는 땅의 최저 입찰가가 90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을 공통투자로 낙찰받았다. 빌라 출입구 앞에 5평짜리 땅이었는데 빌라를 개발하려면 이 땅이 무조건 필요했다. 물론 당장 개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두면 가치가 오를 거라는 생각에 입찰한 것이다. 그런데 2달 만에 개발을 원하는 업자가 나타났다면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다. 감정가는 1900만 원대였는데 매매가로 무려 1억 원을 제시했다. 도로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가 빠른 속도로 순자산 100억 원을 만들 수 있던 데에는 도로 투자가 큰 몫을 했다. 몇십 배의 가치를 가진 도로가 굉장히 많다. 도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와 종부세도 없다. 서울에는 이제 대규모 단지를 세울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 개발될 만한 지역의 땅을 경매나 공매로 싸게 낙찰받아 기다리고만 있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로가 될 만한 땅들을 계속해서 낙찰받았다. 물론 이것은 수익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도로는 3배, 5배, 10배 이상으로 팔릴 수 있지만 단점은 황금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수확의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 목표는 서울에 내 이름으로 된 땅 1000평을 갖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디에 몇 평을 사모았는지 정리해보니 전국 200곳에 땅이 있고 서울에만 100평을 가지고 있다. 서울 평균 땅값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0평의 가치는 25억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사 모은 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만들기. 누구에게나 인생의 방향이 크게 변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나에겐 3번 있었다. 하루 한 권 책 읽기에 도전했을 때, 첫 책을 냈을 때, 그리고 결혼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어떻게 찾아올까?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말이다. 하루에 한 권 책 읽기를 시작한 것은 나 자신의 결정이었다. 책을 써본 적도 없지만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해낸 것도 나의 의지이고 열정이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것도 모두 나의 결정이었다. 다만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이어서 반복해온 나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생을 뒤바꿀 결정적 순간은 그때의 대단한 의지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책 읽기, 책 쓰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반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즉 결정적 순간을 만다는 것은 오늘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있다. 오늘의 작은 성공. 우리는 남들이 보기 그럴싸하고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만이 성공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대기업에 다녀야 하고 남부럽지 않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자녀 2, 3 정도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력을 가져야 하고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니 오늘 책 한 권 더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대박이 나면 될까?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유행만을 기대한다면 작은 성취를 통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희박한 가능성에 인생을 걸기보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당당하고 긍정적인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성공을 거창한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자. 10년, 20년 후가 너무 먼 미래 같아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 없이 느껴질 수 있다. 양자강이나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한비자가 남긴 말이다. 소소하고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 때로는 작은 것을 놓쳐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위대한 성과는 절대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이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몸부터 움직여라. 언제부터인가 몸 만들기와 자기개발이라는 키워드가 묶이기 시작했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운동은 좋은 출발점이다. 지금의 몸은 어제까지의 내 삶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오로지 내 의지와 땀, 습관으로만 개선할 수 있는 내 몸부터 돌봐야 한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몸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드라마 미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체력부터 길러라. 내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는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인내심이 떨어진다.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내던지게 된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그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부터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에 불과하다.
운동은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EBS 뉴스지에서 운동으로 성장 높이기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다. 아침에 1시간씩 운동하고 수업을 들은 학생과 아침 운동 없이 바로 수업을 들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이 뇌를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뇌과학연구소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뇌 기능까지 향상되어서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오늘 운동 완료. 억지로 잠을 줄이고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으며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체력이 필요하다. 운동이 자기 개발에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하루를 3번 잘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일주일에 2번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는 것 외에는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도 많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은 방법이 맨몸 운동이다. 이때도 역시 기록을 활용한다. 운동일지를 쓰는 것인데 하루에 푸시업 100개, 어깨 운동 200개, 턱걸이 10개 하는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기록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달려간다. 요즘 공원에는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어서 15에서 20개씩 3세트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는 의자를 이용해서 3두 운동을 한다. 열차나 버스가 오기 전에 한 세트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더 열심히 운동한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몸을 단련하려고 한다. 이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일이나 공부에만 빠져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후에 그 성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라. 먼저 샤워를 하자. 그런 다음 집안을 청소하고 산책을 다녀오자. 작은 움직임에서 큰 도전이 시작된다. 두려움은 행동하면 사라진다. 책만 읽으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만 깨닫고 좌절한다. 그래서 더 행동하기 싫어진다. 실패가 두려워서 완벽하게 계획하고 공부한 뒤에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망설인다. 혹은 반대로 안 좋은 정보나 사례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진다. 성향의 차이도 있지만 두려움은 행동하면 사라진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예를 들어 경매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경쟁이 적고 그만큼 낙찰 확률도 높다. 낙찰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더 이상 할까 말까 고민하지는 않는다. 전국적으로 보면 5천원, 만원짜리 땅도 있으니 연습 삼아 낙찰받은 다음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 이 투자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가 한 이 말을 나는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다. 생각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살아온 대로 산다. 계획만 백날 세워봤자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1년에 520권을 읽었던 29살 때도 내 삶은 당장 바뀌지 않았다. 읽기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기에 독서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다. 진짜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동사형 인간은 목표한 일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동사형 인간이 되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점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고 그때의 만족감을 경험해야 한다. 계획에 따른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미루지 말고 해야 한다. 경매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10분에서 20분이라도 물건을 검색해봐야 한다. 뭐든 해봐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시간에 행동해보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해봐야 할 수 있다.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다면 먼저 해보길 바란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경험치가 쌓일 것이니 결코 손해볼 게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긍정의 힘은 실행력에서 나오고 부정의 힘은 나태함에서 나온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친다. 반면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끊임없이 쏟아낸다. 작은 일 하나라도 열심히 해서 끝내본 경험이 중요하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을 하나 끝냈다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 뿌듯함은 성취감으로 연결된다. 성과가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히 익숙해지고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그러면 자신감도 덩달아 상승하고 더 쉽게 첫 발을 뗄 수 있다. 실행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틈이 없어지고 머릿속은 점점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진다. 이런 선순환의 힘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작은 실행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다. 매번 결심만 하고 흐지부지 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기적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이 움직일 때다. 도전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패배자는 꼬린 지점에 가장 늦게 들어오는 주자가 아니라
앉아서 구경만 하고 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의 성취 기록하기. 잠들기 전 노트에 오늘의 소소한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길 바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루를 매듭 짓는다. 매듭은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듭을 짓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고 내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작은 도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 그 자체가 보상이다. 설령 그날 목표한 만큼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매듭을 잘 지어주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제2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다음부터 하루를 작은 성취의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작은 성취는 매일의 도전과 매듭 짓기로 이루어진다. 궁극적인 목표가 1년 뒤 혹은 3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아무리 장기적인 목표라도 하루라는 실행 단위를 성공적으로 보내야 한다. 계획을 잘 세웠다면 1년 뒤에 일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늘 할 일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결국 1년 뒤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대신 오늘의 도전과 매듭 짓기를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면 현재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우상향하는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곡선일 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킨 지저분한 선이다. 그동안 내가 좌충우돌 찍은 점들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처럼 부를 이루는데도 정체기가 있다. 나는 후태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었다. 힘들 때마다 되뇌는 말은 모두 책에서 얻은 것이었다. 천리마도 한 번 뛰어 10걸음을 갈 수 없고 늙고 느린 말일지라도 열흘을 달리면 준마에 미칠 수 있으니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지금도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물건 검색을 한다. 수도권에 있는 물건은 직접 임장을 가기도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법원 경매장에 간다. 하나하나 성과가 나타나면서 내 삶이 계속해서 바뀌는 걸 느낀다. 하지만 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인내하고 버티는 절차탕마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 어느 누구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다. 성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감사일기의 효과. 배달 알바를 하면서 책만 읽는 시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준 것은 바로 감사일기였다. 감사일기를 쓰는 순간만큼은 부정적인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억지로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꾸밈으로라도 감사하다고 쓰다 보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주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일도 감사일기를 써야 하니까 유심히 보았다. 집에서 강남 고속터미널에 있는 맥도날드까지 배달을 하러 가면서 주변에 핀 꽃도 보고 흙도 봤다.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해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운치 있어서 감사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 살아있는 것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감사일기를 쓰면 사고 회로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변을 사려깊게 챙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살만하다. 희망은 잇따로 사고가 점점 변한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책을 내고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내 몸을 갈아서 하루하루 강의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말을 듣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이 돈을 벌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대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낙찰받은 건물의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임대만 했다면 월 수익은 100만 원에 그쳤겠지만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자 월 수익은 600만 원을 넘겼다. 2022년에 낙찰받은 12층짜리 건물에는 테니스장을 차렸다. 임대를 줬다면 월 800만 원도 못 받았겠지만 현재 테니스장의 월 매출은 4천만 원 이상이다. 월 매출이 늘어난다면 건물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물의 가치는 들어선 업체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월세를 얼마나 내는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추가 수익을 얻고 건축 시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하나만 올리면 된다. 블로그의 시대에서 유튜브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글을 쓰다가 영상을 찍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경매, 공매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과연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볼까 싶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유튜브 역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중요했다. 묘지가 있는 땅처럼 어려운 토지를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방법, 벤츠를 낙찰받아 수리하는 과정 등 경매를 하지 않는 사람도 궁금해서 클릭해볼 만한 콘텐츠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런 영상이 뜨면서 구독자가 확 늘어났다. 내 콘텐츠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닫다. 블로그를 9년 동안 꾸준히 운영했다.
주 목적은 톡서록을 올려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용도다. 매일 성실히 업데이트한 덕분에 파워블로거가 되었다. 하루는 내 블로그를 눈여겨본 출판사로부터 책을 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내 블로그의 글들이 돈이 되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책을 내고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 달쯤 지난 후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갔다. 인쇄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통장에 1,000만 원 정도가 찍히기도 했다. 물론 처음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거나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책을 쓰면 지금보다는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했더니 보답이 생각보다 더 컸다. 책은 입소문이 퍼질수록 가치를 창출했다.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강연료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이었고 무료로 해달라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나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찾아주는 곳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맞는 영역을 찾아라. 어떻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측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나를 알기 위해 다음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의 답은 금방 나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신과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장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나 분야가 나올 것이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처음엔 잘 모를 수 있다. 아무래도 내가 관심 있고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해야 한다. 콘텐츠를 만들고 발표하라. 사람은 제각기 개성이 다르고 경험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법이다. 나의 영역에서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모두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성공과 실패 사례뿐만 아니라 배움의 과정 또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나만의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내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표현하고 홍보해야 한다. 꾸준히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자신에게 달렸다. 나를 외부에 발산해야 나라는 브랜드가 확산될 수 있다. 나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 스토리가 통하게 하라. 누구나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뛰어난 능력과 특별한 경험을 가졌는데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묻히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능력보다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문자, 그림, 영상, 소리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야기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사람의 본능과 같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누구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므로 얼마나 재미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눈치챘겠지만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별것 아닌 경험도 재미있게 잘 살리는 스토리텔링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너무 없으면 이야기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나만의 스토리가 나의 이미지, 브랜드와 어우러졌을 때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불행했던 기억이나 실패의 경험도 서사가 될 수 있다. 불행도 있고 실패도 있어야 성공이 더 극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행과 실패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 우리의 경험은 좋은 나쁘든 모두 밤하늘을 수놓은 별과 같다. 그 별들을 잘 이어서 어떤 스토리로 만드느냐는 나에게 달렸다. 과거에 불행했거나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침잠하지 말고 이야기로 만들어 공유하라.